아니야, 난 동물 봐서 장우세다. 심해에 매우 강력하고 끔찍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지.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놈으로 손꼽힌 녀석이 있으니 그게 바로 대왕 오징어다. 얘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동물이었지만 알려진 게 거의 없는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야. 오늘은 이 대왕 오징어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도록 한다. 렛츠 기릿!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자면 대왕 오징어는 두족강, 시반상목, 살오징어, 목, 개안암목, 대왕 오징어과에 속해 있는 동물이고 학술적 이름은 이제 자막으로 띄울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골치 아프니까 대충 스킵을 하고, 여튼 대왕 오징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몸 사이즈로 유명한데 암컷의 경우는 13m, 수컷의 경우는 10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러나 이 몸 길이의 대부분은 촉수의 길이야. 오징어는 먹이를 잡아먹는 두 개의 촉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13m가 나오는 거야. 이 촉수를 빼고 재면은 순수하게 몸통 길이로는 2m가 잘 안 나오고 다리 길이까지 포함해도 5m가 넘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해. 내가 사실상 다 그냥 촉수 길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뭐 옛날 자료들을 보면 20m짜리 대왕 오징어 잡혔다 뭐 이러는데 다 낭설이야. 왜냐면 오징어는 연체 동물이잖아. 그리고 쭉쭉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 잡혔을 때 다리를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재면은 한 20m까지 나온다곤 해. 하지만 그건 꼼수니까 기록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몸 길이를 쟀을 때 최대 길이는 13m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엔 과학자들이 대왕 오징어에 굉장히 많은 종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얘들 표본을 다 DNA 검사를 해봤거든. 근데 다 하나였어. 그러니까 대왕 오징어는 모두 한 종이야. 대왕 오징어는 전 세계 바다에 널리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로 북반구에서 발견된다고 해. 뭐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등에서 주로 발견이 많이, 뭐 호주나 남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현지역일수록 발견된 사례가 매우 드물대. 그리고 대왕 오징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느 수심대에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향유고래라는 고래가 얘네들을 주로 잡아먹은 거를 봤을 때 향유고래가 주로 잠수하는 300m에서 1000m 수심대에서 살지 않나 하고 추측을 하고 있대. 다른 오징어들이 그렇듯이 대왕 오징어는 멘틀이라고 부르는 몸통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8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2개의 긴 먹이 잡는 촉수도 갖고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왕 오징어의 몸 길이의 대부분은 이 긴 2개의 촉수가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몸 길이가 13m인 거랑 다르게 굉장히 체급이 가벼운 편이야. 특히 얘들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고래랑은 몸 길이가 비슷한데 체중은 거의 수십 톤 이상 차이가 나. 대왕 오징어의 다리와 촉수에는 빨판이 이렇게 쭈루룩 줄지어서 있는데 그 빨판의 크기가 하나당 대략 지름 3cm에서 5cm 정도 크다고 해. 그리고 이 빨판 둘레에는 아주 날카롭고 미세한 톱니 모양의 키틴질로 된 톱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적이나 먹이를 굉장히 강력하게 고정하고 잡아둘 수 있다고 해. 얘네 빨판에 이렇게 날카로운 톱니가 있기 때문에 대왕 오징어가 사투를 벌이는 향유고래는 항상 이렇게 촉수로 후려 맞은 듯한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해. 그리고 대왕 오징어를 비롯한 오징어의 팔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이것을 대략 손목, 손, 그리고 손가락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이 오징어 다리가 뭐라 이렇게 세분화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목 부분은 빨판이 거의 없는 다리 시작 부분이고, 손 부분은 빨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존재하는 부분, 손가락 부분은 촉수의 아주 뾰족한 끝 부분을 말해. 다른 두 종류들이 그렇지만 대왕 오징어도 다리 10개가 입을 중심으로 둥글게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오징어 입은 앵무새 부리처럼 생겨서 이걸로 먹이를 쪼사서 먹는다고 해. 다른 오징어들과 마찬가지로 대왕 오징어도 몸통 뒤 작은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헤엄을 친다고 해. 그리고 다른 두 종류들처럼 몸통에 물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펌프처럼 쭉쭉 물을 뿜으면서 빨리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어. 특히나 얘네들은 몸이 큰 만큼 아가미도 크거든. 그래서 거의 이 방법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해. 게다가 다른 오징어들처럼 천적이 나타나면 먹물을 쏘기도 한대. 그리고 대왕 오징어는 아주 정교한 신경계와 잘 발달된 뇌를 갖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 왜냐하면 오징어는 배돼지를 째도 살아있잖아. 그래서 만일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얻는데 성공하면은 얘네들을 째가지고 이제 뇌랑 신경계를 볼 수 있잖아. 살아있는 뇌와 신경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나 뭐라나. 그리고 대왕 오징어는 콜로살 오징어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눈가를 갖고 있어. 일단 눈동자 지름만 9cm고 총 눈의 지름은 27cm야. 이 정도면 거의 미디엄 사이즈 피자만한 거네, 눈이. 역사상 이것보다 큰 눈을 가졌던 동물은 이크티오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밖에 없었어. 얘들 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진 이유는 아무래도 심해는 빛이 적기 때문이야. 그래서 적은 빛이라도 많이 모으려고 눈이 커진 거지.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대왕 오징어는 색을 볼 줄 모르는 생명이라는데 대신 명암이나 형태를 포착하는데 아주 도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대왕 오징어를 비롯한 좀 등치가 있는 오징어 종류들은 부력을 받기 위해서 몸에 염화 암모늄 용액이 들어있는 기관들도 갖고 있어. 이걸 갖고 있으면 부력을 더 더해준다나 뭐라나. 근데 이 용액이 굉장히 맛이 없기 때문에 대왕 오징어는 식용으로 쓰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해. 뭐 오줌 찌린내 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흔히 대왕 오징어 다리라고 음식으로 파는 거는 이 대왕 오징어가 아니라 훔볼트 오징어라는 애들 다리야. 걔네들도 촉수 길이까지 해서 대략 2m 정도 자라는 큰 오징어야. 아니 애초에 대왕 오징어는 너무 귀해서 먹는 용으로 쓰지 않고 과학자들이 연구용 표본으로 고이고이 모셔놓는다고 해. 그리고 다른 두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대왕 오징어는 물의 진동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정상세포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그리고 보통 대왕 오징어는 이 정상세포에
있는 석판국이라고 부르는 곳 안에 있는 나이테를 보고 나이를 추측한다고 해. 그 외에 대왕오징어 나이를 추측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향유골의 뱃속에서 나온 소화되지 않은 대왕오징어의 부리 크기를 보고 얘네들 나이를 대충 추측하는 거라고 해. 대왕오징어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연체동물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무척추 동물이야. 제일 큰 애는 이제 나중에 콜로살 오징어라고 따로 소개할 건데 얘는 대왕오징어보다 2배는 더 커. 역사상 이 정도로 컸던 무척추 동물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카메로케라스나 엔도케라스 같은 애들이 있는데 대왕오징어가 얘네들보다 훨씬 더 큰 덩치를 자랑하지. 대왕오징어는 130개의 표본이 있고 그 외에는 향유골의 뱃속에서 발견된 부리들이 있거든. 대충 이걸로 측정한 몸길이 기록상으로는 몸통 길이가 2.25m가 최대치고 촉수를 제외한 다리 길이까지만 해서 측정해도 5m가 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발견된 가장 큰 대왕오징어는 암컷 13m, 수컷 10m야. 대왕오징어는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크게 자라고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개체는 암컷 275kg, 수컷 150kg라고 해. 대왕오징어의 번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대. 대충 아는 것은 얘네들이 3살부터 번식이 가능해진다는 점이야. 암컷은 알을 엄청 많이 낳는데 5kg 이상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해. 알은 엄청 작아서 0.5에서 1.5m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얘네들은 알을 낳을 때 알을 보호해준 젤라틴 같은 물질도 같이 낳는데 보통 문어나 오징어는 꼬추 역할을 하는 팔을 갖고 있는데 이걸 생식관이라고 하거든. 하지만 대왕오징어는 생식관이 존재하지 않아. 대신 꼬추가 존재하지. 얘네의 꼬추는 90cm에 달하는데 평소에는 숨겨져 있지만 짝짓기를 하면 튀어나온다고 해. 그리고 그 외에도 2개의 다리가 생식관처럼 발달해 있어서 이걸로 섹스를 하는 거를 돕는다고 해. 아까도 말했지만 대왕오징어는 다른 오징어들과 다르게 생식관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짝짓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왜냐면 보통 문어나 오징어들은 생식관으로 정자주머니를 꺼내가지고 암컷 다리에다 붙여주는 식으로 짝짓기를 하거든. 뭐 대충 생식기에서 나온 정자주머니를 생식관 역할을 하는 다른 2개의 다리가 암컷의 팔에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나 추측한대. 왜냐하면 태즈메니아라는 곳에서 발견된 암컷 표본 중 하나가 팔에 이렇게 덩굴같이 생긴 정자주머니를 잔뜩 붙이고 있었대. 그래서 그렇게 추측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번식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대. 연구에 의하면 아마 대왕오징어는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다른 오징어를 잡아먹을 거라고 하더라고. 일단 먹이를 잡는 데 쓰이는 긴 2개의 촉수를 이용해서 먹이를 잡으면은 존나 짱세고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서 그거를 씹어먹어. 그리고 먹이를 삼켜서 식도로 보내기 전에 작은 이빨이 나 있는 혀로 먹이를 한 번 더 갈아서 먹는데, 참고로 대왕오징어를 비롯해서 모든 오징어 종류들이 그렇지만 뇌가 고리 모양으로 생겼거든. 그래서 뇌가 식도를 감싸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들이 혀로 먹이를 갈아서 먹지 않는다면은 너무 큰 먹이를 삼키다가 부풀어진 식도 때문에 뇌가 압박당해서 뒤질 거야. 물론 그럴 일 없게 현실에서는 꼭꼭 씹어서 잘 먹네. 대왕오징어는 거의 혼자 있는 모습만 발견되기 때문에 무리짓지는 않고 단독으로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왕오징어의 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동물은 일단 향유고래가 있고, 그 외에도 파일럿 웨일이라는 고래가 있고, 그 외엔 남쪽 잠구렁이 상어라는 상어가 있어. 또한 종종 범고래도 대왕오징어를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마 어린 대왕오징어는 심해의 여러 동물들의 먹이가 될 거래. 그래서 특히 향유고래는 대왕오징어 킬러라고 할 정도로 대왕오징어를 잘 잡아먹어. 얘네들이 워낙 대왕오징어를 찾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대왕오징어를 관찰하기 위해서 향유고래 등에 캠 같은 걸 달아가지고 찾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최근 연구로 알려진 것인데 대왕오징어는 다른 대왕오징어가 잡은 먹이를 힘으로 뺏어서 잡아먹기도 한대. 2016년 10월에 스페인 해안가에서 9m짜리 대왕오징어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시체를 조사한 결과 아마 이 녀석이 다른 대왕오징어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난무했어. 이 시체는 당시에 지느러미 한 짝이 없었고 몸통과 아가미에 심각한 데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눈도 3짝 없는 상태였어. 그러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발견된 대왕오징어 위장 속에서 다른 대왕오징어의 부리가 발견됐거든. 그럼으로써 이 추측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어. 안 그래도 훔볼트 오징어를 비롯해서 다른 오징어들도 동족끼리 그냥 공격해서 잡아먹는 미개한 놈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왕오징어도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했었는데 사실로 밝혀진 것이야. 그럼 대왕오징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얘들 안녕!